오늘 또 새로운 또 이제 그 탐방노트 넥스트 칩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또 방구석 인사이트님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좀 요거 먼저 보고 가볼게요. 글로벌 반도체 전장, 반도체 전쟁이죠 정말. 이제 각국에서 다 이제 자국으로 반도체들을 넣고 있습니다. 세미콘 월인데 거의 뭐 지금 뭐 인도, 뭐 대만, 뭐 할 것 중국, 일본, 우리나라 뭐 할 것 없이 EU까지도 지금 이제 칩스법을 만들고 있고 미국도 칩스법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통상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가격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조금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채택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에 들어가던 반도체보다도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소 4배에서 10배까지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관련 기업들 좀 같이 보자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또 오늘 하나 넥스트 칩 탐방을 다녀와서 또 관련된 내용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 콘텐츠에 들어가셔서 직접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구석 인사이트 팀이랑 같이 우리 또 넥스트 칩 어떤 기업인지 또 우리가 넥스트 칩뿐만 아니라 이런 차량용 반도체 관련 밸류체인들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만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올해 초에 그 세미콘 코리아 다녀와서 그때도 항상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에 관해서는 뷰가 다들 일치하세요. 근데 지금 반도체 시장 이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뭐 아직 뭐 바닥 안 나왔다. 누구는 또 바닥 나왔다. 네네. 뭐 디램 뭐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아직도 재고 많다. 네네. 아직 좀 전망 어둡다 하는데.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는데 근데 딱 하나 이제 의견이 일치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아, 그죠. 그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예요. 전장 반도체가 네. 뭐 항상 뭐 지금 개파 증설도 계속 가고 있고요. 네, 맞아요. 많은 기업들이. 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 관한 미래에 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뷰는 모두 다 일치하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씩 부각이 돼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기업들이 하나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기업을 한번 다녀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이고 사실 국내 굉장히 자율주행에 관련한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수혜 강도가 그렇게 많은 기업들은 몇 개 없어요. 왜냐하면 그쵸. 우리나라는 뭐 선천적으로 메모리를 잘하는 그런 국가고 사실상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굉장히 조금 약점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잘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는데 뭐 그중에서 이제 좀 뽑아 본다면 뭐 텔레칩스가 좀 대표적으로 좀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테고 네네. 그다음에 또 칩셋 미디어도 뭐 비디오 IP가 어쨌든 전장 쪽으로 들어가니까 과거에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그죠? 그렇죠. 과거에는 전혀 그 비디오 IP가 굉장히, 이걸 어디다 쓰냐 이런 거였는데 산업이 갑자기 바뀌면서 이제는 좀 부각을 받게 됐습니다. 갑자기 멀티플이 확 달라져가지고 네네.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부각받을 수 있냐를 좀 고민해봤을 때 넥스트 칩일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빨리 다녀왔습니다. 네네. 네, 그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뭐 삼성전기가 테슬라양 카메라 모듈 그런 공급과 관련해가지고 또 앞전에는 또 LG 이노텍이 또 관련한 또 그런 공시를 또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금액이 뭐 몇천억 단위가 아니고 조 단위예요, 조 단위. 네네. 근데 그렇게 조 단위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앞으로 이제 차에 있는 카메라 모듈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카메라 모듈이 역할이 바뀌어요. 근데 그 전에 전장 카메라가 그냥 뷰잉, 그냥 보는 것에서만 위치에만 있다면, 보는 것에서만 그렇게 역할을 했었다면, 근데 이제는 카메라가 센싱 역할로 바뀌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는 것과 센싱 역할이 바뀌어버린 거니까, 근데 그게 또 이제 수는 또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장 쪽 카메라 시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뷰가 많은데, 근데 사실 이제 모바일이 처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게 됐을 때 그때도 네.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는데 근데 또 시간이 또 지나갈수록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좀 조금씩 떨어지고 지금 뭐 업체만 해도 지금 뭐 삼성전기, 뭐 LG이노텍 이 두 개가 큰 대기업이 이미 이 시장에 들어와져 있고 좀 더 2차 벤더 쪽으로 가보면 뭐 MC넥스, 뭐 파트론, 그다음에 뭐 세코닉스, 뭐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모바일 쪽에서는 이제 마진율을 뽑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마진율 한 2%대 2% 그렇죠. 한 3%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적자죠. 네. 지금 거의 다 적자로 돌아섰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흑자 기조로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졌죠. 그런 네네. 기업들의 주가들도. 근데 이제는 그 카메라가 이제 전쟁터가 바뀐 거죠.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전장 쪽으로. 네네. 근데 그만큼 또 카메라도 또 스펙이 또 상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비싸게 또 팔아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또 마진도 좋아졌고요. 마진도 좋아졌고요. 그래서 전장 쪽으로 이제 조금씩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마진율은 좋아질 수 있겠는데, 근데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마진율이 또 깎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네, 제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수혜 강도가 높은 기업을 좀 여러 번 찾아봤는데, 그 중에 이제 뽑아내서 나온 기업 중에 하나가 넥스트 칩인데, 그 넥스트 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ISP라는 이제 아이템과 뭐 AHD,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칩이죠. 자율주행 칩이죠. 뭐 ADAS, SoC 이제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아이템은 ISP예요. ISP. 이 ISP가 뭐냐면 그 해상도를 극도로 올려주는 걸 의미합니다. 네네. 그 CIS 뒤쪽,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아이템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ISP를 다루는 기업은 글로벌적으로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적으로 이 업체밖에 없어요. 네네. 독점이에요, 독점. 그래서 얘네는 고객사가 카메라 모듈이 고객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이미지 센서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고객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얘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얘 혼자 이 시장을 지금 독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실적이 안 나온 이유는 아직까지는 전장 쪽에 카메라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 네네. 보니까. 지금 뭐 적자 구간으로 굉장히 적자예요. 알고 있는데 그죠? 네. 네, R&D 비용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아마 내년까지도 흑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네. 네. 시장에서 예측도 한 25년이나 24년 말에나 3분기 정도에서나 좀 흑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빠르면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흑자를 네, 본다고 그러니까요. 이제 네네. 회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한 내후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네. 그래서 기술력은 어쨌든 굉장히 좋은 거니까, 자율주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의 그 가장 첫 번째 선행 조건을 좀 보면은, 내가 타고 있는 차,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가 사물이 어떻게 인식하는 것부터가 출발이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근데 그걸 이제 무엇으로 인식할 거냐. 근데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제 카메라, 지금 말하고 있는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 라이다가 있고, 네네. 그다음 레이더가 있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USS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 USS는 지금 저희가 지금 널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 저희가 차량을 후진을 할 때 그죠, 후방 카메라가 이제 나오면서 물체가 가까이 이제 다가오면은 띠띠띠띠띠. 띠띠띠띠 하죠. 그게 이제 USS인데, 이제 이건 앞으로 이제 서서히 없어질 기술이고, 이제 조합이 있잖아요. 자율주행에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라 이제 FSD 같은 경우는 뭐 레이더하고 카메라 조합인 거고, 네네. 저기 구글이나 이런 쪽으로는 라이다를 조금 더 활용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떤 게 표준으로 갈지는 정확히 이제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뭐 테슬라가 선두주자다 보니까 레이더 플러스 카메라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는 또 이제 레이더를 없애버리고, 우리는 좀 카메라 쪽으로만 집중하고 하고 싶다. 또 이렇게 발언을 직접적으로 또 했죠. 네. 그래서 차량 그게 싸니까. 그죠. 가격 저렴하니까.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ISP는 이제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냥 두 번째도 독점입니다, 사실상. 얘는 독점 기술이 거의 2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AHD는 이제 영상을 전송하는 기술이에요. 카메라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 이제 그 영상을 가지고 이제 차량이나 운전자한테 보여주는 이제 그런 영상에 대한 이제 전송 기술인 건데, 네네. 그 넥스트 칩의 모회사가 NCN이에요. 근데 NCN이 어떤 회사냐면 CCTV를 하는 회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원래 그 CCTV에서 활용을 하려고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국내 뭐 현대 기아차가, 야 너네 그거 기술 되게 좋은 것 같다. 그거 우리 차량에 한번 써보자.
그 CCTV만 쓰지 말고 우리 차량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야 가져와봐. 그래서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야 좋네. 야 이거 차량에서 써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 AHD가 전장 쪽에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국내를 넘어서 이제 뭐 해외 완성차 업체들까지 지금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막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쪽에서도 굉장히 크게 뭐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국내는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저는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5G랑 좀 비슷하다. 그쵸. 이게 왜냐하면 일단 자율주행의 가장 기본적인 뭐 카메라로 하던 레이더로 하던 라이다로 하던 뭐가 됐든 초지연이 일단 네. 실행이 돼야지 또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5G처럼 진짜 그런 인프라망이 전국적으로 구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지금 뭐 일부 캘리포니아 일부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네네. 되고 있는데 일부 도로만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지금 그쪽에만 인프라가 깔려 있는 거고 우리나라 사실상 요번 뭐 연말에 현대차가 뭐 90km짜리 60km였나요? 자율주행 상용화를 한다고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만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은 그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기술들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필드 테스트를 못 하는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그죠. 아니, 자기네들이 이제 연구소라든지 자기네들이 깔아놓은 트랙에서는 그게 다 인프라 깔려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네. 매일매일 관리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뭐 하면 맨날 진짜 그자 정말 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실제 도로에서 해보면 최근에도 테슬라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그 소방차를 막아가지고 네. 그 불난데 그 못 가가지고 사망자가 생겨서 소송이 들어갔다는 뭐 그런 뉴스도 보도가 됐고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게 상용화시키기가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보험 문제, 그쵸. 또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네네. 뭐 지금 뭐 테슬라는 뭐 카메라의 라이다, 또 다른 쪽은 뭐 라이다, 뭐 다른 쪽은 뭐 시프트X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이제 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다 해야 되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말 상용화 되려면요. 그렇죠. 전부 다 네.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차량에 반도체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반도체가 진짜 어마무지하게 늘어날 네, 수밖에 거의 없는 2차전지 무게처럼 들어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2차 전지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그러게요. 네. 둘 다 무게를 줄여야 돼요. 아, 그러네. 경량화 이슈가 굉장히 크네요. 네네. 네, 전기차 또 무거워져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AHD도 굉장히 좀 널리 사용될 것 같고, 앞서 말한 ISP도 굉장히 좀 널리 사용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대목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거 ADAS SOC. 네네. 이게 이제 자율주행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객체가 무엇인지 인식해주는 센서예요. 네네. 그 SOC인데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상대편에 이제 다가오는 물체가 그게 사람인지 뭐 강아지인지 아니면 뭐 차선인지 뭐 장애물인지 이런 거를 좀 제어해 줄 수 있는 보조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동안 얘네가 이제 보조칩만 했었는데 이제 그 칩 이름이 이제 아파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조칩으로만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해서 이제는 메인 보조칩 이제 어시스트 칩이 아닌 이제 메인 프로세서를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메인 칩 그거를 개발했어요. 네네. 이제 그 개발을 해서 완성차 업체들한테 좀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좀 열릴 수 있게 됐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큰 한방이지 않을까. 네네. 이쪽으로는 지금 아예 매출이 없어요. 네네네. 계속해서 이제 연구 개발 비용만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매출이 발생될 텐데 고객사가 이제 누구인지도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또 어떤 차종이 들어가느냐, 그죠, 이게 그죠. 뭐 고급 차종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좀 레거시한 차종이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될 테고 무조건 대수가 많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무조건 물량이 많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좀 그런 쪽을 좀 유의미하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다. 네. 아직 레퍼런스가 뭐 쌓인 것도 아니니까요, 그죠? 네, 아직은 레퍼런스는 아예 그렇죠. 없습니다. 네네네. 네, 앞으로 증명해야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국내는 조금 지지부진한데 옆 나라 그 일본에서는 2024년부터는 2024년 하반기 아니면 2025년 상반기 정도에는
저 카메라가 이제 센싱 역할을 하는 게 법제화가 돼요.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자동차를 팔아먹으려면은 저걸 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본 도요타랑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납 형태는 아니고 교세라를 통해서. 네, 교세라를 통해서 교세라가 이제 도요타에 이제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교세라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도요타 쪽으로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한다. 네, 도요타는 뭐 굉장히 글로벌 1위 업체잖아요. 이쪽으로 성공적으로 레퍼런스를 좀 쌓아서 ISP는 이제 또 유럽 쪽으로 또 진출하고 또 미국도 완성차 업체들 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글씨 써져 있는 것들 이거는 조금 민감스러운 내용이어서 방송에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네임 밸류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냥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물론 이게 성공한다 안 한다 그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네. 회사는 열심히 노력 중이죠. 굉장히 노력하고 세일즈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도 아, 네. 열심히 세일즈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네네네. 네. 그래서 저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회사도 지금 저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는 아예 그냥 빼놨어요. 네네. 왜냐하면 저걸 그냥 가이던스에 넣었다가 만약에 또 안 돼버리면 그죠. 또 그게 또 실망감으로 또 표출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냥 저거를 그냥 아예 배제된 상태에서 아예 가이던스를 주고 있고 근데 만약에 저게 붙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 자체가 지금 저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네. 저게 뭐 된다면 굉장히 크게 작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뭐 독일 미넨에서도 뭐 IIA 모빌리티 대회가 계속 진행 중인데 지금 뭐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완성차를 들고 가가지고 지금 다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인포테인먼트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조금 적용도 확대되고 좀 기대가 좀 되어 온다라고 한다면 넥스트 칩도 지금은 뭐 적자의 늪을 계속 헤매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네네. 네, 뭐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뭐 자본 잠식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최근에 투자를 받아서 네네. 자본이나 뭐 부채 비율 이런 거는 괜찮은데 네. 근데 앞으로 적자가 계속해서 꾸준히 발생될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잘 안 까먹고 그렇죠. 지키느냐. 또 뭐 또 SI가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죠, 그죠. 또 뭐 왜냐면, 유증을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워낙에 뭐 기술력도 있고 네. 이제 고객사들도 어쨌든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우려는 적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적자라는 쪽에서 우리가 관심 종목에 놓고 좀 이제 혹시나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회를 보고서 네네.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숫자로 좀 증명이 되는 그날이 오면은 또 어느 순간 또 이게 왜냐면 과거에도 텔레칩스도 그렇고 칩셋미디어도 그렇고 맞아요. 뭐 몇 년 전만 해도 계속 이렇게 적자 기업이었어요. 네네. 그러다 어느 순간 턴어라운드 되다 보니까 뭐 사상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넥스트 칩도 다음에 넥스트가 뭔지 좀 기대를 하면서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용 반도체 앞서 여기 리포트 저희 거 나와 있는 것 중에 또 이거 보시면서 여기 또 들어가 있는 또 이제 많은 기업들 있으니까 그것도 좀 살펴보시면서 또 우리 넥스트 칩의 고객사라든지 뭐 이제 거기 밸류체인들도 또 다 레포트에 나와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